안녕하십니까. 이번 극전 재난편에 이어가지고 도박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박의 얘기를 왜 지금 해야 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박이 인간의 3대 욕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모신 분은 현장 경찰 수사관으로서 지금 이제 막 은퇴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 특정 국가나 특정인을 뭐 꼭 지칭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얘기, 그다음에 범죄 수사에서 얻은 에피소드나 어떤 나름대로 경험에서 나온 심리학적인 분석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자리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그 범죄 수사 현장에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9년도에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2009년. 네,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외국인들끼리 이제 검정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인은 그 피해자의 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빌려온 그런 관계였죠. 네. 나중에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빚을 이제 갚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해를 하면은 누가 이제 얼마나 빚져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죽으면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네. 토막을 내서 저기 영종도 아시죠? 영종도 거기에서 이제 잘랐어. 뭐 신체 일부를 이제 거기 바닷가에 던져서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가방 안에 넣었는데 토막된 그 시체를 가방 안에 넣었는데 그 손이 나왔어요.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제 바다에 떨어진 것이 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끔찍했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관내에서 실종 사건이 있어가지고 수사 중이었는데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이 외국인이 죽어 있는데 혹시나 그쪽 사건 실종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배를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DNA 채취해가지고 이제 해서 여기서 실종되는 사람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수사 단계인데 수사하는 도중에서 이제 용의자가 밝히셨어요. 용의자가 밝히셨는데 그 집을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이제 과학수사팀에서 감식을 하는데 그 집에서 그 카지노에서 있는 칩 있지 않습니까? 칩이 발견된 겁니다. 네. 중독자들은 카지노 중독자들은 칩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아주 깊게 했죠. 그래서 당시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가는 단계라든가 이런 게 CCTV에 나와가지고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그 용의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다. 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사람 집에서 용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범인으로 특정하고 근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 하반신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상반신은 발견되는 그걸 찾으러 그 영종도를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특정이나 특정 국가를 지목은 안 하셨지만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박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인간의 본성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저희가 심층 분석이라고 할까 현장 경험 그땐 디테일하게 정말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얘기 와중이지만 음악 전문가 우리 최 원장님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외국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남아프리카 외국물을 먹었죠. 네, 그럼 나도 외국물을 먹은 거네. 난 생활했다고. 물 먹고 왔어요.
근데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도박 환경이나 그 법적인 한계 뭐 이런 그 풍습들은 어떻습니까? 도박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도박 관련돼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그냥 게임이니까 꼭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 게임이 같은 거는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있었던 남아공 지역에서는 도박 관련된 거는 제가 정보가 없어요. 그냥 뭐 마약은 흔하다 뭐 이런 거 정도만. 그래. 마약은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손 내밀면 마약하는 거. 네. 길거리에서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누구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있으면 쟤는 그 도박 관련돼서 마약도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범죄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가 보죠,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나라는 도박하고 마약하고 웹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남아공은 가난해. 그거를 세트로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최소한 알고 만약에 아주 부유한 요하네스버그라든지 그 사람들은 아마 뭐 아메리카나 뭐 유럽 뭐 다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보통 정확히 남아공의 피플들은 90% 거의 그 부가 거의 3% 퍼센트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나머지 이 격차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요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박은 잘 모르겠지만 마약은 그러니까 악성 마약,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싼데 뭐 이런 거. 그걸 도박까지는 제가 근데 그럼 그 말씀 도중에 그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백인들 국가였잖아요. 였죠. 그런데 가난했었다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제가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남아공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살고 여기에서 그 언어 연수도 보낼 정도로 영어 연수 정도로 상당히 어쨌든 큰 나라였는데 어쨌든 남아공이 지금의 현재는 백인들이 이제 다 떠나갔어요. 네, 그렇지. 떠나가서 많이 떠나갔구나. 아마 이제 제가 갔을 때 환경은 거의 그러니까 이 흑인이 95%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 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지금 얘기하신 이제 도박 관련 범죄 또 도박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은 거기에 마약이나 이런 게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본 거는 마약은 거의 없었어요. 도박 현장에서. 물론 뭐 담배는 엄청나게 피우더라고. 담배는 많이 피우는데 여기서 마약하는 거는 못 봤고 우리가 실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약하는 사람하고 도박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절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도박은 포카페이스 콩을 가지고 뭐 매주라 그래도 안 믿는 그런 매주를 콩이라 그래도 안 믿고 뭐 이런 그 정도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카페이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마약을 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약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교란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약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비싸요. 마약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온갖 그 속여야 되거든. 그걸 다른 용도로 쓴다. 일종의 사기죠, 사기.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빼가지고 그 돈으로 마약을 사는 거. 마약이 비싸기 때문에 뭐 싼 마약 뭐 들어오는 마약 그런 거 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들은 얘기라 아직 그 사실 확인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만 해도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마약을
많이 유행시키지 않고 마약범을 근절하는 방책으로 정책을 아주 특이한 정책을 내놓은 기억이 제가 나요. 어떻게 마약을 퇴치했느냐?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마약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정부가 구매를 해버렸어요. 외국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마약을 정부 차원에서 집단 구매를 대량 구매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싸게 공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공급했다는 얘기는 마약 중독자들한테 일정 양에 한해서 조금씩 싼 가격으로 합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약 순화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었던 얘기를 제가 몇 년 전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책이 외국도 많이 모방을 한다니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지속적인지 아직도 유효한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약이 아니라 이제 도박. 도박. 근절. 마약을 그렇지. 없애는 예, 예. 도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을까요? 아니 있으려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맞아요. 이제 도박에 관련된 얘기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마약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어차피 마약과 도박과 뭐 섹스 뭐 이런 건 참 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시행했다는 그 획기적인 그 방법을 도박 측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요, 지금 그 한해 마약이라고 있습니다. 한외 마약. 왜? 예, 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한해 마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이 있어요. 의약품이죠. 그렇죠. 치료 목적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마약을 우리가 한해 마약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근무한 적도 있는데 뭐 심지어 죽은 사람 그까지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그런 한해 마약을 타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그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게 기가 막히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뇌신경학자 현재 그 뇌의학을 전공하시는 분 나중에 직접 모시든지 전화로 통화하든지 아마 다음 편, 다다음 편 본격적으로 시작할 적에는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5년 전 그 이상도 됐을 겁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SBS 그 드라마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유명한 이병헌이도 나오고 그 이야기의 진짜 리얼 스토리의 주인공이 모 씨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알지만 일단은 아직 그분의 저 허락을 받고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차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차차차는 아닙니다. 하여튼 모 씨의 그분의 스토리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올인이 많이 이제 각색을 했죠. TV용으로 각색을 해서 실제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데 좀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자문도 받고 그런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현장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도 마약 수사범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약 수사도. 예, 마약 수사도 했었죠. 마약범도 잡아봤고. 네. 하여튼 그런 아주 다사다난한 그런 스토리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현장 체험한 사람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전에 XX 어떤 분의 강연을 가는데 깔끔하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인물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그런지 여자분들 아주 호응도 좋고. 그런데 제가 느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생각하는 우리 원생님
그런 현장을 체험적인 리얼한 네. 체감 온도가 좀 있었으면 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제 강단에서 강의만 하던 그런 그 분들의 얘기를 깔끔하고 정리는 돼 있지만 좀 뭐랄까요,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좀 거친 목소리 아니면 와일드. 와일드하고 실내 쪽이 아니라. 허스키 쪽 뭐 이런 이게 사실 더 재미있고 현장 색소폰에서는 칼톤이라 그러죠. 아 그래요? 칼톤. 선생님 그 하나는 그 도박이라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도박은 지금 최대는 끝도 없을 테니까 그 네. 최소한의 그게 지금 그 얼마 이상으로 가격을 정했어요. 일반 정해졌어요. 얼마 이상으로.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전과자가 있으면은 작은 액수라도 가중 네, 도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도박 전문꾼이 있는데 네, 뿐이니까. 네, 액수가 그거는 많든 적든 간에 도박 전문가가 있으면 뭐 전과라 그러죠 우리가 하는 게 전과가 있으면은 그걸 도박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최소한의 배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화투를 하든 네. 카드를 하든 최소 액수가 그냥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거를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에는 입건을 할 때 한 10만 원 이상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제가 이건 좀 오래된 사건인데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억대의 도박단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언젠가면 96년도 당시에 도박하면 억대는 돼야 되지 않나? 예, 저는 억대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많은 줄 알았어요. 따지고 보니까 억대가 되겠더라고요. 여러 사람 있으면 또 네, 특히 더 제가 하나씩 합쳐서 제가 그때 26명의 그 도박범들이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총 26명인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밥하는 사람도 있고 꽁지라 그래 뒷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꽁지. 전문 용어 꽁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거야. 공급해줘야 돼. 예, 선이자 떼고 딱 이렇게. 뭐 1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선이자 3만 원 떼고 7만 원 준다. 짝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금융업 하시는 분들. 우리 금융업이라 그러는데 사설 금융업.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 에피소드인데 현장을 덮쳤을 때는 3층하고 4층을 복층을 만들어가지고 계단을 뜯어가지고. 네, 도박을 하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제 남자는 2명이고 나머지 전부 여자들이에요. 도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뚱뚱해. 이 여자분들이 남자? 여자? 여자분들이. 남자는 내장 말랐고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가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더우니까 옷을 많이 입고 시원한 복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96년이면은 한참 됐네. 한참 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가지고 이제 소방을 부르는데 소방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도박하는 거. 문 열어주면 안 되지. 안 되지. 소방을 불러. 그러면 소방을 불러면은 그렇지. 소방은 문을 때리고 있어. 부수고 들어가거든요. 소방을 부른다고 야 소방 몇 번 빨리 연락해라 이랬더니만은 문을 열어주더라고. 한참. 일부러 들리게. 그랬더니만 열어주는데 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개출을 한다 그래. 개출. 개출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다. 뭐 일종의 개 모임 같은. 개 모임? 개 모임이라 그러죠. 여기는 저 시골에서는 개추라 그러거든요. 개 모임. 어쨌든 개 모임. 나 과일 이름인 줄 알아. 그래요. 개피고. 개춘 줄 알았어. 저희는 개추라 그러는데 시골 저희 경상도에서는 개추라 그러고. 개추 모임 한다면서 왜 경찰들이 이런 뭐 하느냐 뭐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야. 일단은 뭐 경찰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하면서 문을 탁 여니까 방 안에 아줌마들이 막 바글바글해. 또 이쪽에 하나 바글바글하고 뭐 방이 뭐 몇 개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많았어요. 그래서 문을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거를 경험이 있으니까 이불장문을 탁 여니까 이불이 막 삐뚤게 있어요. 그 이불을 하나를 확 꺼내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아니 이불이 이제 다발이. 이불장에 딱 다발이. 쌓여 있는데 다발이겠죠. 그죠? 아, 돈다발. 이 순간에는 돈하고 화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카드 이런 게 막 저한테 부르륵 쏟아져 나는 게 이불 안에 막 감찼는 거죠 이제. 어. 급하게 감췄나고 막 그런데 감췄네. 그래가지고 한 방울은 이제 다 몰아넣어가지고 26명 몰아넣어가지고 절대 이제 못 나가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딱 그 파출소 직원 한 명을 세워놓고 나머지 형사들이 이제 방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사람을 한 방으로 몰아넣어야 돼요. 아. 그래 이제 위층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이래 보니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줌마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저 자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알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런데 와 세탁기 있죠. 세탁기 안에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와 스위치 잘못 누르면 세탁기 용량이 꽤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이게 스위치 누를까요? 이러고 나갈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있던가 하면은 옥탑에 물 탱크를 이렇게 안고 아. 견뎌요. 이제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했는데 옥탑에 물탱크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안고 이래 있는 거야. 와, 그 현장 가가지고 만약에 사고라도 안전사고라도 그렇지. 나면 난리 나잖아요.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내려오세요. 일단 내려오세요. 그래.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고함을 질렀죠. 미쳤나. 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소리 질러. 빨리 내려가라고. 제가 안 했는데 알고 있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옥상에 보니까 우와 이 까만 비닐봉지가 있어요. 네. 예. 그 안에 이래 열어보니까 세상에 돈이 수표 뭐 만원짜리 뭐 수둑이 들어있는 거야. 일명 이제 코인은 없고. 꽁지들이 들고 다니는 그 돈. 그쪽에 이제 하우스로 들어가신 거 같는데 그렇죠. 그 하우스라고 따로 있죠. 전문 용어. 도박장에. 네, 도박장 하우스라고 하죠. 그건 이제 하우스 주인은 이제 하우스 도박 개장자. 요새는 그렇게 한참 그래. 네. 사설 도박, 하우스 키퍼는 아니고. 사설 도박 하는데 아, 아니 근데 음악 전문가인데 도박이 됐어요. 조회가. 아니 그건 인생을 통해서 아 인생. 좀 하셨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좀 사셨네 그거. 흔한 말들이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도박 범죄라면 대개는 거의가 뭐 트럼프가 아니고 화투일 거 아닙니까? 카드도 많죠. 옛날에는 그 카드도. 화투였죠 대부분. 근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카드도 있고. 카드에다가 이번에 빠친코 이런 데 가서 그렇지. 그것도 불법 빠친코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카지노에서 도박 범이 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워낙 공개되고 공공장소라서. 그렇죠. 실제로 범인은 범죄들 그런데 카지노가 이제 알려진 카지노가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카지노가 있어요. 예,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거죠. 코지노인가? 이렇게 이름은 인증받지 못. 이름은 뭐 저 뭐라 그러나 뭐라 오락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사설.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뭐 깨알 같은 얘기는 진짜 얼마든지 많이 재밌게 나올 것같아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가볍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면 뭐 저희들 젊은 시절에 뭐 화투 그것도 뭐 뻔하잖아요. 뭐 미나또 아니면 지코땡 아니면 그렇죠. 뭐 섰다 뭐 세 가지밖에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요즘엔 여러 가지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쪽 TV 계통에 선배하고 그 시절에 이제 배우 없고 그러면 여관 가서 이것도 치고 했어요. 그렇죠. 뭐 많이 했죠. 옛날에 그 저 상가집에 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상가집. 네, 근데 상가집은 그래도 거의 싸움은 안 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요? 나도 있어. 많이 아시네. 아니 그래가지고 선배하고 한번 붙었어. 하도 억지 소리를 하길래 그때 승리라니까 선배가 먹었더라고. 그냥 딱 그냥 엑스트라로 탁 잡고 그냥 그때만 그냥 힘이 좋았던지. 왜냐면 상가집에도 꾼 놈들이 있다니까. 아, 그래?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여관방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옆에 어떤 선배가 고등학교 직기 선배인데 갑자기 내 뺨을 때리는 거야. 근데 딱 맞는 순간
이 양반이 살짝 때리는구나. 딱 그 액션 영화 그 맞추듯이 그왜 그러면 상황 정리하려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둘이 큰 싸움 나겠다 싶으니까 예 그런 이제 기억이 그 자리에서 옛날에 그 김영락이라는 배우가 있었어 우리 선배 배우인데 그 내시 역할, 간신 역할 많이 나고 여기 코 옆에 뭐 점이 새카맣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 TBC 그 방송국 선배인데 이 양반이 있는 자리였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화투 안 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탁 돌아보니까 진짜로 안 하고 진짜 안 온다는데 진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요. 오늘 그럼 이 정도로 이제 앞으로 예고편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